이 문제는 2022년 3월에 치러진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학생 여러분이 제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패스하고요.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풀어가 보려고 해요. 6번부터 보시면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와 B의 세포 3가지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라고 해요. 물음표로 많이 주어지는 이에는 얼마인가 하는 염색체의 개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일 거예요. 이런 문제 보면 맨 먼저 핵상부터 파악하는 거 아시죠? 가를 봤더니 염색체들이 이렇게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핵상은 n. 개수를 세어서 4라고 쓰고 보면 n일 때 4에 해당하는 것은 a였습니다. 그러니까 a. 나를 봤더니 얘네는 짝이 있네요. 그래서 2n 하고 6을 세워서 쓰고 나면 저절로 얘가 b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다를 보니까 역시나 n은 4인 게 보여서 수월하게 a의 세포구나 하고 알았는데 눈에 띄는 염색체가 있었어요. 여기. 이건 가세포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Y 염색체입니다. 아마도가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풀어보면 가는 A의 세포이다. 맞다. A, B는 모두 암컷이다. 그건 아님. A가 수컷이어서. B는 암컷 맞나요? 맞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B세포를 보면 분명히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 속에 생략된 게 없는데 여기에 서로 짝이 맞지 않아 보이는 다르게 생긴 그런 염색체는 없잖아요. 즉 여기에는 성염색체가 XX 존재할 것이며 그래서 암컷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상염색체의 수와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한 쌍의 성염색체를 빼고 나면 상염색체가 4개 남습니다. 그리고 다에 있는 모든 염색체는 4니까 같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으로 선택한 문제는 11번입니다. 막전이 문제예요. 요거 그냥 굉장히 심플하고 난이도 중하 정도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잘 설계됐기 때문에 한 번씩은 풀어보시는 거 좋아요. 볼까요? 지금 A와 B의 지점 D1부터 3까지 주고 여기 보이죠?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자극을 줬대요. 경과된 시간이 3가지나 있는데 이랬을 때 특정 지점을 줬네요. A의 D2라고. 여기에서의 막전 1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1부터 3이라는 시간은 각각 3, 4, 5ms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감이 딱 오는 게 여기 이렇게 막전이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 이것도 보고 넘어가야죠. 흥분 전도 속도가 A가 빠른데 그게 얼마인지는 안 주고 2배임 이러고 있어요. 조금 짜증 나려고 하지만 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짜증낼 문제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이 막전이가 A의 D2에서의 것이고 자극을 받은 지점은 D1이다. 딱 봤더니 그들 사이의 거리는 2cm였다. 요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걸 활용해야죠. 한번 공식을 사용하도록 해볼까요? A의 D2에서 1 걸린 시간 얼마인지 모르는데 전도 시간에 지금 여기 막전이를 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그래프 타임 3인 건 알았어요. 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 막전을 보니까 그거 여긴데 그거 그래프에서 여긴데 라고 알 수밖에 없죠. 해서 여전히 몇 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전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래프 타임 2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 저 마이너스 70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건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프 타임 0. 아니면은 여기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끼인 줄이 점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는 잘 안 쓰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건 좀 무시하더라도 그래프 0인가 그래프 4인가 요거는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나 이건 모르는데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보자고요. 어쨌든 저 1, 2, 3은 3, 4, 5 밀리세크 중에 하나예요. 즉 자기들 사이에 1씩만 간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1씩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2번이 3ms였다면 여기는 4ms였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가 4ms면 여기는 5ms겠죠.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출발을 해보자면, 좀 전에 여기서 막전이 마이너스 70인 이 경우는 그래프에서 그래프 타임 0이냐 그래프 타임 4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벌써 눈치채신 분 있지 않아요? 0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프 타임 0이면 얘하고는 2 차이 나고 얘하고는 3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이가 1이어야 하는 이 식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할 그래프 타임은 바로 그래프 타임 4인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얘네가 가지는 시간이 3, 여기가 4, 여기가 5mS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이렇게 같은 전도 타임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프 타임에서만 이렇게 뒤로 한 1초씩 밀렸을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하나를 해보면 이거 안 어렵잖아요. 4는 3 더하기 1이에요. 3은 2 더하기 1이에요. 5는 4 더하기 1이라고요. 그래서 전도 시간은 1ms가 걸렸다는 거고요. 왼쪽에 문제를 봤을 때 D1에서 D2까지 거리가 2cm였기 때문에 A의 전도 속도는 2cm/m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왠지 뒤에서 물어볼 것만 같은 그럼 B는 그 반이라고 했으니까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3은 4다? 지금 여기서 확인되죠? 4 아니고 5죠? 그래서 아니야 5야 하시고, B의 흥분 전도 속도 나왔죠. 1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5일 때 B의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려면 B의 속도를 감안해야 되죠. B의 속도는 1이었으니까 전체 시간이 5일 때 D3까지 가는 건 4ms 걸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래프 타임은 1이다. 요걸 찾는다. 여기. 그러니까 탈분극이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지금까지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종이를 좋아하고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패드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여차저차하여 아이패드로 영상을 찍으면 파일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바로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다 소용없는 소리였구나 라는 걸 사자마자 깨달았죠.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영상에 쓸만한가를 한 문제 찍어놓고 한 번씩 돌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손이 마이크 어딘가를 스치나 봐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칙칙하는 소리가.
저는 괜찮지만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힐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써보려고 할 테니 많이 거슬린다면 한번 그렇다고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4번. 제가 개인적으로 포도알 문제야 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죠. 너무 흔해 빠지고. 근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 문제만 나오면 나는 운 나쁘면 틀리고 운 좋으면 맞아.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아 하는 학생들이 아마 수는 더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론이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문제가 완전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니까 제가 그 팁입니다 라고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긴장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가가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리고 여기 늘 보듯이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세포 기억, 니은, 디귿 3개만 집어줬고 4는 따로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라지 A,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겠지만 기억부터 디귿은 1부터 3이요 라고 했죠. 뭐가 뭔지 헷갈리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어쨌든 간에 우린 이 1번이 G1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은 지원기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언제나 곱하기 2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홀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 수나 갖다 놓고 곱하기 2 해보세요. 걔는 반드시 짝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짝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면 후보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디귿밖에 없어요. 너 디귿이구나 하고 DNA 상대량은 2.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G원계를 곱하기 2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G원계인 1번 세포의 상대량은 1. 그리고 얘는 기억.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 남은 요 니은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진 상대량은 0. 왜 0이야? 여긴 2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야 다 여기로 갔겠지. 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사이좋게 얘네가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가지는 상대량도 해결됐죠. 동그라미 A는 1입니다. 잠깐 지금 뭐가 지나갔나? 뭔가 쉽게 푼 것 같은데? 뭐지? 하는 분들은 아직 아까 얘기했던 이론이 탄탄하지 않은 거라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출발이 1이었던 걸 보아 말하자면 요런 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런 애다. 이런 유전자형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더해서 2였어야 했듯이 얘네는 그 자체로 2였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다 아니라는 거야. 뭐야 그게 가능해? 어떻게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 남자잖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라지 A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원기 이런 상태였을 것이고 G2 또는 M기에 해당할 때 그걸 2배로 불린 것일 것이고 그래서 상대량이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된 거고 이쪽 그림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1분열이 일어날 때 여기는 YY가 들어가서 라지 A건 스몰 A건 가진 게 0이 될 거고 이쪽은
둘 다 가졌으니까 2가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제가 편한 대로 이렇게 AY라고 설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A가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X 염색체가 있고 그 옆에 Y에 A가 있었다 라고 나와도 틀린 건 아니다.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다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몰 a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라지인지 스몰인지를 특정해주진 않았으니까. 오케이? 돌아와 보면 니은은 3이다. 맞죠? 동그라미 A는 1이다. 이것도 맞죠? 근데 상염색체 있다. 아니야. 이거 성이야. X인지 Y인지는 몰라. 묻지마. 어쨌든 성이야. 라고 답을 3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15번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근수축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건 정말 너무 쉬워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왠지 근수축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올해의 빌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예감이 듭니다. 긴장들 좀 하시고 그래도 이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면 기초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뭐 늘 보던 바로 그런 X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점 T1, 2 X의 길이 안 좋고 좋고 니은의 길이 땡큐 둘 다 좋고 근데 마이너스 0.1이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준 거죠. 왜냐하면 니은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줄었다면 X도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수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X의 T1 때 길이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알잖아요. 델타 니은이 0.1이니까 그거의 2배만큼 X는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2.4에서 0.2를 더해주시면 T1에서의 X의 길이가 나옵니다. 허무하게 끝났어요. 이거 풀어주는 걸 보는 학생이 있으려나? 뭐 고1, 2는 보겠죠? 기억은 H대 일부이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H대는 여기에요. 그리고 T1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전체 X에서 이 니은을 빼면 되니까 위에서 2.6 빼기 1.0 하면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이 A대 길이가 1.6인 걸 외워가지고 정 급할 땐 써먹겠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항상 1.6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이거. 가끔 1.4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A대의 길이는 1.6임 이렇게 완전 무지성으로 외우지는 마시고요. 너무 급한데 지금 시간도 없고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조건도 안 보인다. 이러면 A대를 1.6으로 가정하고 급한 불을 끄셔도 뭐 되지 않을까 라고 조금만 말해봅니다. 완전 100%라고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A대가 맨날 1.6이 나오더라 얘기였고요. 기억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액틴 필라멘트예요. 그리고 모든 필라멘트의 값은 어느 시점에서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좀 서로 가까이 밀려 들어갔다 멀어졌다 이런 변화를 겪을 뿐이지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다. 불변.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는 한눈에 판단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만하구만 했는데 오 어렵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견은 버리고 그냥 덤비는 겁니다. 간은 서로 다른 독립이죠. 상념색체에 있는 오케이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뒷쌍, 이쌍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리고 얘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이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인자 유전입니다. 그림은 남자 P, 여자 Q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문제에 관련된 D, E 쌍을 다 보여준 거예요. 딴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동일한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둘 다 가려놨어요. 기억이라고. 찾아야겠죠? 그 찾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어떤 조건을 굉장히 극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힌트예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고 여기에 매달려야만 풀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동그라미 A라는 아이가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복잡해요. 그렇다면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이건 대문자 2개인 사람으로 보일 확률,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 2개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쌍 쪽에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언젠간 건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가려져 있는 조건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 쪽에 손을 닿으려면 소리가 날까봐 신경 쓰이네요. Anyway, P와 Q의 만남. 그래서 그들은 라지 D, 스몰 d와 라지 D, 라지 D의 만남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다인자니까 알파벳의 정체 따윈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문자의 개수만 따져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1 아니면 대문자 0,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모두 대문자 1.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대문자 2인 경우가 있고 대문자 1인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왜 나왔어요? 할지도 모를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왼쪽에서 대문자 1과 뒤에 대문자 1이 만나면 대문자 2짜리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리고요. 앞에 대문자 0과 뒤에 대문자 1이 만나면 대문자 1짜리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자고요. 우리는 동그라미 기억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은 라지 E일 수도 있고 스몰 E일 수도 있어요. 저는 스몰 E를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 가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험 때 진짜 바쁠 때는 맞는 가정을 하는 게 좋지만 그럴 만한 눈치와 센스와 감각을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키워야 하지만 지금 저는 어떤 식으로 가정을 따라갔다가 돌아오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동그라미 기억이 스몰 E 유전자였다면 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쌍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손을 추출할 수 있겠죠. P에서 유전자 구성은 라지 E, 스몰 E일 것이고 Q에서 유전자 구성은 스몰 E, 스몰 E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식세포가 가지는 대문자는 각각 이렇게 1, 0, 그리고 0이 나올 것이고 자손은 대문자 1, 그리고 0인 개체가 나타날 거예요. 이 쌍에 대해서만은. 근데 실제로는 D쌍만 가지거나 E쌍만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한 자손과 아래에서 계산한 자손의 대문자의 개수를 만나게 해주는
스퀘어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자손은 대문자 3, 2, 1 세 가지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요. 따라서 자손 A에서 대문자를 2개 가지는 경우는 여기 해당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조건인 그거 4분의 1이야 하는 것과는 매치가 안 돼요. 즉 이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럼 어디부터 이 가설을 수정해야겠어요? 바로바로 아셔야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소리니까 기억은 대문자 2구나. 이건 확정이에요. 왜냐면 라지 E 아니면 스몰 E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라지가 아니면 어떡해요? 라고 다시 이걸 다 해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라지입니다. 믿고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확정! 문제로 가볼까요? 가는 다인자다. 수능에선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이거 3월 거라 너무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이다.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 자손의 가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P는 여기 쪽. 이 기억이 라지 이었으니까 뭐나? 글씨가 왜 저래? 아무튼 여기서 P와 같다는 얘기는 대문자 3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럼 아까 생략했던 걸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라지 E, 라지 E와 라지 E, 스몰 E의 만남. 대문자 하나 또는 0. 자손은 대문자 2 아니면 1. 이 1, 2, 1짜리 스퀘어를 그리면 자손 동그라미 A에 해당하는 대문자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쓱 넘어갔던 걸 확인해보면 자, 왼쪽 봐주세요. 문제. 대문자 2개일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어머 정말 그러네요. 4분의 1이네요. 라고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디귿을 풀기 위하여 찾고 있는 대문자 3개짜리는 여기. 얘는 2분의 1. 그래서 이거 아님. 2분의 1임. 이렇게 풀립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만 들어가는 3번. 다음 문제 17번. 가계도 문제입니다.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라고 했는데요. 좀 문제가 특이해요. 뭔가 뭘 많이 줬어요. 한마디로 특이하게 쉽다라는 거죠. 가는 H쌍에 의해서, 나는 T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성인자는 각각 라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인데 그게 뭔지는 안 줬어요. 또 가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고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가계도를 보면서 풀어봐야죠. 그냥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를 먼저 봐요. 가를 봤더니 얘 걸렸고 이쪽 집안에서는 얘 혼자 걸렸네요. 치트키를 써서 해석을 해봤더니 가의 입장만 봤을 때 병남인데 노병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는 일단 우성 반성은 아니에요. 다시 이번에는 병여로 시작해서 가봤더니 병여, 병남도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는 또한 열성 반성도 아니에요. 따라서 가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또한 나가 X 반성 유전이겠죠? 확정하고 다시 가계도를 보면 나는 여기 걸렸고 여기 이건 훨씬 많이 걸렸네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보면 돼요. 여기서 봤더니 병남인데 병여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가에서와 같은 이유로 우성 반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열성 반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유전자 정리를 할 수 있고, 나가 열성이었으니까 이번엔 가가 우성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우성상이야, 열성 반성이야, 정리 끝. 그럼 이제 그냥 풀면 됩니다. 보기를 보니까 가는 우성 형질이다. 맞습니다. 나는 상념색체 아닙니다. 틀림. 하고 6번,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 확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나가 모두 발현될 이라고 했는데 이거 절대 그냥 생각만으로 풀지 마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100번쯤 말하는데 이걸 듣는 학생은 듣고 안 듣는 학생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또 틀립니다. 뭔 소리냐? 가가 발현된다는 것은 라지 H를 최소 하나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가 발현된다는 것은 스몰 t이거나 스몰 ty가 되는 걸 찾고 싶어 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6, 7번을 보자고요. 6번은 가가 걸린 남자예요. 일단 라지 H 있음. 7번은 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H. 6번의 옆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안 걸렸으니까 어머니도 7번처럼 스몰 H일 테니까, 그래서 6번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스몰 H. 유전자형 확정.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 발현되지 않은 남자였어요. 6번. 그러니까 라지 TY예요. 그리고 7번은 나가 발현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몰 t. 이들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따로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라지 H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찾는 것은 또한 이렇게 생긴 유전자형이니까 스몰 ty만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2분의 1의 확률이다 라는 걸 눈으로 봐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곱해줬을 때 얘는 4분의 1 확률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8번 방형구 문제를 원래 안 할까 하다가 요즘 조금씩 이 유형의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해보기로 했어요. 이 문제가 낯선 학생들은 제가 푸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쉬워요. 익숙해지면 아마 대충 암산으로 바바박 하고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너무 하나마나 한 소리? 어쨌든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형구를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했대요. 여기 면적이 똑같은 4개 방형구 AD를 설치해서 3종류의 식물을 다루었네요. 지경이, 토끼풀, 강아지풀. 그리고 뒤에서의 분포는 안 가르쳐줘 라고 하고 있어요. 뭐 유추할 수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겁먹지 말 것. 쭉 읽어보면 토끼풀의 빈도는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방형구 4개 중에 3개에 출현했어. 하나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경이의 밀도는 강아지풀 밀도와 같고 토끼풀의 밀도보다는 2배야 라고 했고, 중요치, 중요도라고도 하죠. 이게 가장 큰 종이 질경이다
라고 문제가 조건을 줬고 우리는 그걸 다 읽었습니다. 볼까요? 토끼풀 여기 어머 하트 그 봤더니 하트가 C에 있고 B에도 있고 A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D에는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질경이 토끼풀 강아지풀 순서대로 나 화살표 그린 게 아닌데 순서대로 이렇게 똑같이 쓰려고 칸을 만든 후에 보면 토끼풀 여기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BC에 있는 게 토끼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질경이의 밀도가 뭐 강아지풀 밀도와 같은데 이게 토끼풀 밀도의 2배라고 했잖아요. 밀도는 개체수를 직접 세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토끼풀을 먼저 세보고 아까 하나 A에 B에 2, 총 셋, 넷, 5입니다. 그래서 토끼풀의 밀도는 5, 질경이와 강아지풀은 둘 다 10이겠군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쓴 걸 오른쪽에 마련해 놓은 간단한 표에다 한번 써볼까요? 질경이와 강아지풀은 똑같이 밀도가 10이고 토끼풀은 5임. 쓴 김에 빈도도 같이 써보죠. 토끼풀 4분의 3. 그러면 질경이하고 강아지풀 빈도는 안 줬는데 어떡해요? 하는 분은 설마 없겠죠. 여기 우리는 개체수를 알고 있잖아요. 밀도. 그쵸? 이걸 이용하면 되죠. 질경이는 10포기, 강아지풀도 10포기가 있어야 해요. 질경이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러니까 C에는 없고 D에 분명히 나머지 3개가 있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강아지풀을 세워보면 하나, 둘, 셋, 8, 9. A, B, C에 보이고 있는 개체수는 9이에요. 그러니까 D에 강아지풀 1개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자면 질경이는 C 방향구에는 없고 A, B, D에 있으니까 빈도가 토끼풀과 똑같은 4분의 3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아지풀은 4개 방향구에 모두 등장했으니까 4분의 4, 즉 그냥 1이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건 그냥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정리한 그냥 밀도, 그냥 빈도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 없는 P도는 어차피 주어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린 있는 것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은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밀도, 빈도 체크하는 게 귀찮은 거지 알아내고 나면 상대자 붙은 값들은 다 굉장히 편해요. 일단 봅시다. 밀도를 다 더하면 25, 빈도를 다 더하면 2.5. 저는 주로 암산으로 하지만 혹시 기본적인 푸는 방식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책에 다 있습니다. 어느 교재든 교과서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학습지에도 다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이니까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질경이의 상대 밀도를 구해볼까요? 이것은 방금 쓴 것처럼 전체 개체수를 일단 써요. 그것은 25. 분의 내가 알고 싶은 질경의 개체수 10. 상대자가 붙은 모든 수치들은 다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의 상대적인 비율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우리가 구한 질경이의 상대 밀도는 4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질경이와 같은 개체수를 가진 강아지풀은 계산 따로 할 필요 당연히 없이 똑같이 너도 40 하면 되고 개체수가 그들의 절반인 토끼풀은 너는 20 하면 되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옆에 상대 빈도도 똑같아요. 4분의 3을 0.75로
바꿔주시고 같은 형식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분모 자리의 전체값 2.5, 분자 자리에 내가 알고 싶은 애의 데이터 0.75 넣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질경이와 토끼풀은 값이 같으니까 똑같이 30, 나머지 강아지 풀이 40, 이렇게 되죠. 다 풀었어요. 보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기억, 뒤에 질경이가 있다. 여기 있었죠? 그래서 맞다 하면 되고,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20이다. 여기 있죠? 여기 오른쪽 봐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또 하면 되고요. 상대 피도, 문제가 주지도 않은 걸 물었어요. 하지만 우린 풀 수 있다는 거. 상대 피도는 질경이가 강아지 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용하면 되죠.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질경이라고 했잖아요. 중요치란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모두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계산했었던 오른쪽 표를 보면 상대 밀도와 빈도까지 더한 값을 봤을 때 질경이는 70, 강아지 풀은 80이 나와요. 근데 문제의 별표 친 데를 봤을 때 중요치 값이 질경이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현재까지 더한 결과가 70인 질경이가 상대 피도가 더 커야 중요치가 크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3월 시험지에서는 마지막일 19번 문제입니다. 유전 형질 문제고, 그런데 가계도가 나오지 않은, 요즘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는 OX만 제시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제가 좀 다르게 풀어볼까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사실 학생들 앞에서는 많이 해 보여주는데 동영상은 제가 찍어놓고 편집 못해서 못 올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지만 훨씬 복잡한 경우에도 이런 꼼수가 아니야, 전 꼼수라고 부르진 않을래요. 이런 쉬운 방법이 먹힙니다. 그래서 뭐 A, 잠깐만 A였나? B였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도 문제가 정확하고 빠르게 풀리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 지금 가가 있고 A쌍, 나가 있고 B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는 우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건 모두 X야 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루룩 보니까 집안 식구들의 발현 여부가 아버지의 가 빼고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난 생식세포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돼요. 자, 주의할 점, 어떤 게 정자고 난자인지 주지 않았어요. 와 수정이 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3에는 괄호를 쳐두기로 해요. 왜냐하면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얘는 그렇게 좋은 근거가 되어주지는 않고 풀어야 할 문제니까 조건과 문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문제예요. 아무튼 다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가는 벌써 열성 형질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아들이 가를 발현시키고 있는데 그냥 걸렸다고 할게요. 가가 걸렸는데 그의 어머니는 안 걸렸어요. 그러면 앞서 17번에서 쓰는 걸 보여드렸던 병남, 병녀, 치트키가 여기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성 반성이 아니란 얘기. 그 얘기는 가가 열성 반성이라는 얘기. 왜냐하면 여기는 둘 다 X형 색채라고 일단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 계속 풀면 아 그렇구나 열성 반성이구나. 근데 아들 2번이 발현이 됐구나. 그러면 얘는 스몰 a를 가지고 있겠구나. 오케이 스몰 a의 y. 엄마는 발현이 안 됐는데 이 아들한테 스몰 a를 준 사람이니까 라지 a의 스몰 a.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저는 최소의 공부로 최대의 정확하고 높은 결과를 받는 걸 매우 선호하거든요. 이왕 공부할 거면 재미있고 짧고 굵게 하고 그리고 고득점을 한 후에 남는 시간에 편하게 잠이라도 좀 더 자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 를 보여드릴게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자. 시간 절약하자. 나의 혼란을 줄이자가 취지인 그런 방법입니다. 가계도를 먼저 그려보아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그리고 여기 괄호치고 3번 아들이 존재하는 그런 가계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OX를 다 써보는 거예요. 발현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어머니는 둘 다 발현이 안 됐고 딸은 둘 다 발현이 됐고 아버지는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발현이 됐고 그리고 2번 아들은 발현이 되고 안 됐어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왜? 아들은 단 한 개의 X 염색체만을 가지며 그것은 100% 자기 엄마한테서 오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발현시키고 나는 발현시키지 않는 OX 형태의 염색체를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예요. 이 엄마는 XX라는 걸 달고 있지만 이건 두 개의 X 염색체가 만났을 때의 결과적인 발현일 뿐이지 어쨌든 한쪽에는 OX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게 보이죠? 아니, 이 어머니는 가가 발현이 안 됐는데 발현을 시키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한쪽의 X엔 당연히 발현이 안 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겠네 라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발현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OX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형 접합이라는 거예요. 이형 접합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현이 안 됨이 우성, 발현됨이 열성입니다. 따라서 가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열성 반성인 거고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해보자면 딸을 볼까요? 딸은 바로 그 열성이라고 했던 가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X 염색체 2개를 가지는 여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열성 동형 접합이 되어야 겉으로 발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가지는 하나의 X는 엄마가 준 거여도 하나는 아빠가 준 걸 테니까 이 아빠의 유전자 쪽에 비어있는 칸을 채울 수가 있죠. 아버지는 가나 둘 다 발현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시 아빠한테 받았겠네. 5를 또 채워줘요. 근데 그러면 엄마한테 받은 X는 뭔가 하고 잘 살펴봤더니 엄마의 한쪽 X에는 가가 5고 한쪽 X는 가가 X란 말이에요. 둘 중에 당연히 왼쪽 걸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OX가 채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엄마에게서 얘기했던 것처럼 딸에서도 이형 접합일 때 겉으로 발현되는 게 우성이야 라는 국룰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한 나는 우성 반성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제 거의 다 풀었어요. 남은 건 누구? 3번. 얘는 아들인데 아들이면 Y가 있겠죠. 근데 겉으로 발현이 X5래요. 잘 봅시다. 일단 형태를 이렇게 써보긴 했어요. 근데 가가 발현이 안 되고 나가 발현이 된 X 염색체가
누구에게서 왔나 봤더니 일단 아빠를 그대로 베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마의 이쪽 염색체는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마의 표현형을 그대로 베꼈거나 아니면 이쪽 염색체를 그대로 받았거나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참, 그러고 보니까 엄마의 염색체의 이쪽 자리가 비어있는 게 보이는데요. 우린 이미 나가 우성만성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발현되지 않으려면 얘는 열성 동형 접합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엔 X가 들어갑니다. 다시 3번 아들의 염색체 구성 찾기로 돌아봤더니 엄마의 빈칸을 채우고 나니까 훨씬 잘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 중에서 3번 아이에게 나의 동그라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한테서 그냥 Y만 받은 게 아니고, 좀 넣어서 보내지니까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그냥 Y만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의 X 염색체와 Y를 통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발현이 아빠랑 똑같지 않다는 건, 특히 가가 이렇게 X로 표시가 된다는 건 X가 들어간 어떤 염색체를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거죠. 그게 누구? 엄마. 엄마의 X 염색체 2개 중에서도 이 아이의 발현 상태가 이렇게 XO로 나올 수 있으려면 가에 대하여 X가 들어있는 그런 염색체여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X를 2개 가지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그런 아들이었던 거고, X 염색체 2개가 둘 다 이형 접합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우성인 가는 발현 안됨이 겉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나는 발현됨이 겉으로 보이고 있는 거여서 XO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왠지 설명하고 나니까 이게 더 복잡해요 라고 누군가는 하소연할 것 같은데, 이거 A 쓰고 B 쓰고 한참 하고 있어봐요. 그거보다 이게 훨 낫다니까. 믿으세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알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우린 문제 풀러 갑니다. 보기로 갑시다.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그렇다. 쭉. 나는 우성이다. 그렇다. 쭉.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란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감수 1분열 비분리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 이상이 생긴 생식세포가 아빠의 XY가 통으로 전해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으로 다 전해진다면 그것은 빼박 1분열임. 맞음. 어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버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왠지 설득 못한 것 같지만 해보라니까요.